붙는 액션의 꽃. 카츠의 신과 미녀는 액션의 감초라 한다면 폭파시는 그야말로 액션의 정점, 액션의 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연출이 바로 폭파신이죠. 그리고 이런 폭파신을 사랑하는 감독들, 단연 폭파광, 파괴대제, 폭마로 불리는 마이클 베이 감독을 비롯 CG보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스턴트와 연계된 화려함의 끝판왕 조지 밀러 감독 등등 많은 명장들과 그들의 명작들의 수많은 폭파신들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머프무비가 준비한 액션 특집 3부, 남자들의 합법적 포르노 폭파 액션,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80년대) 이전까지 폭파신은 1957년 콰이강의 달이나, 1965년 007 썬더볼 작전, 1974년 타워링처럼 시각적 효과를 통해 긴장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존 맥티어넌 감독의 1988년 다이하드는 단순 시각 효과를 넘어 주인공 존 맥클레인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파를 사용, 즉 캐릭터의 내러티브와 결합되어 폭발 이후 용기를 얻거나 또는 고립되었다는 위기와 공포 상황을 강조했고, 특히 폭파신을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배치, 강력한 폭발과 함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보였죠. 나아가 다이하드는 기존에 강하기만 한 주인공과 달리 부드러운 인상에 약간은 나사 하나 빠진 듯한 언더독 주인공을 도입. 그러면서도 반대로 빌런은 더 냉철하면서도 지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설정을 넣었고, 이처럼 친근한 주인공, 한정된 공간, 폭발 위기, 여기에 주인공의 서사와 감정을 녹여 헐리우드식 폭파 미학을 정립, 이후 액션 영화의 공식이자 트렌드가 되었으며, 따라서 언더 시즌은 저남이의 다이하드, 스피드는 버스 위의 다이하드, 에어포스 1은 비행기 위의 다이하드, 더록은 감옥섬 위의 다이하드라 불렸듯 다이하드표 감성 액션을 이은 작품들이 헐리우드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매티어넌 감독 외에도 SF 액션과 멋진 폭파 장면을 선보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표작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고요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액션과 폭발을 결합시킨 폴 버호벤 감독의 로보캅과 토탈 리콜, 느와르 감성의 스타일리시한 충격 및 폭파신을 보인 오우상 감독의 영웅 본색과 첩혈상우,
도시 단위의 스펙타클한 폭파신을 선보인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인디펜던스 데이 등등 당연히 이후 감독들은 이를 뛰어넘기 위해 더 강하고 더 드라마틱한 폭발신을 만들어냈죠. (2000년대) 폭파신을 선도하는 감독은 단연 폭파 대제 마이클 베이. 1995년 나쁜 녀석들을 시작으로 세대를 초월한 명작이라 평가받는 1996년 더록, 소행성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1998년 아마겟돈 등 이미 시작부터 빵빵 터트리는데 일가견을 보였죠. 그리고 2001년 진주만, 3시간 러닝타임 중 무려 1시간 가까이 진주만 폭격된 전투 장면에만 할애. 이때부터 엉성한 스토리를 스펙타클한 영상미로 커버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리고 2005년 아일랜드 이후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전설의 메카닉 명작 2007년부터 시작된 트랜스포머 시리즈. 로봇들의 뛰어난 변신 장면과 액션은 물론 중간중간 말조신경을 자극하는 미녀들, 여기에 빵빵 터지는 폭파신까지, 또 이를 초고속 촬영을 통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혼이 쏙 빠질 정도의 카메라 워크 및 광대한 스케일의 폭파신 등 시각적 연출의 극대화로 관객들의 아드레날린을 쭉쭉 뽑아내다 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단일의 지루함도 느낄 수 없는 영화, 즉 눈뽕 최고치, 액션 포르노의 극한. 이런 연출 능력은 가히 세계 원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론 볼 때는 좋으나 막상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는 영화들이었고, 또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듯 갈수록 스토리가 산으로 가다 못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시각 중시 특성으로 인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감독이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또한 마이클 베이 영화 팬이며 액션을 많이 참고했다 할 만큼 시각적 연출 면에서는 몇 차원 높은 광기 수준의 폭파신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광기는 방향은 좀 다르긴 하나 놀란 감독 역시나 만만치 않았죠. 놀란 감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2008년 다크나이트, 그리고 유명한 조커의 병원 폭파신. 이처럼 놀란 감독도 CG 없는 시원시원한 폭파 장면을 선호했지만, 여기서 그는 1차원적인 연출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더 세밀하게 발전시켰는데, 2010년 인셉션에서의 이 카페거리 폭파신이 바로 그것으로, never just a dream, is it? 강렬한 화염이나 굉음을 동반한 폭발은 아니었지만, 꿈속 공간에서의 설계자의 의지를 표현한 폭발이란 독특한 설정으로 지금까지 보던 폭발신과는 명확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또 마지막 건물 폭파신 또한 전투나 테러에 의한 단순 폭파가 아닌 영화상 중요한 설정인 킥을 표현한 것이었고, 나아가 2020년 테넷에서는 리버스 익스플로전,
건물이 역행 폭발하는 장면까지 연출. 이처럼 실험적인 스토리에 걸맞는 새로운 폭파신들을 만들어냈으며, 그리고 가장 최근작 오펜하이머는 영화 자체가 핵폭발을 위한 빌드업으로 또한 핵폭발마저 CG가 아닌 실제 폭발로 연출, 리얼리티에 대한 감독의 변태적 집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럼 이어서 폭파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쟁 영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장르 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영화, 네, 바로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중에서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씬은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충격적인 전쟁씬으로 꼽힐 만큼 말 그대로 생지옥을 리얼하게 담아냈죠. 그리고 2000년 개봉한 샘 멘데스 감독의 1917. (1917) 역시나 전쟁의 참혹함을 리얼하게 잘 표현했으나 그보다 더 인상 깊은 장면은 바로 이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작전 중지를 위해 홀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씬. 그러니까 참혹한 상황에 대비되는 휴머니즘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명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01년 블랙 호크 다운. 이 영화는 단순 시각적 스펙타클을 넘어 전쟁 상황에서의 혼돈과 실체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를 갑작스러운 폭발가였고 병사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의 무게를 생생하게 전달한 명작이었고, 또 이처럼 화면을 흔드는 핸드헬드 기법과 사실적인 폭발 연출은 이후 많은 영화들이 참고하는데, 그 중 하나가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2008년작 허트 로커로. 이 영화는 폭발의 시각적 표현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폭탄 해체라는 특수임무 소재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선사, 극강의 몰입감을 형성했다는 것이며,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주인공 윌리엄 제임스는 폭탄 해체 중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에 취해 위험을 자처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는 것. Go! Everybody get back! 그러니까 용감한 군인의 영웅서사가 아닌 전투의 격렬함에 중독되어 망가진 한 인간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 밖에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2014년 퓨리는 제2차 세계대전, 특히 그 중에서도 전차 부대에 집중해 실감나는 탱크전과 폭발을 그려냈고, 2022년 넷플릭스 작품 서부전선 인상업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참호전의 실상을 리얼하면서도 매우 아름다운 영상미로 담아냈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보통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가 연합국의 시각으로 그려졌다면 이 영화는 17세 어린 독일군의 시각으로 그려졌으며, 따라서 아군과 적군 구분 없는 전쟁의 보편적 비극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릭 베송 감독의 1995년 레옹의 마지막 건물 폭파신, Shit. 토니 스콧 감독의 2004년 맨 온 파이어의 차량 폭파신,
또 명장면이 많은 미션 임파서블 중에서도 2011년작 고스트 프로토콜의 크렘린궁 폭파신, 마크 포스터 감독의 2013년작 월드워 Z, 그리고 007 시리즈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샘 맨데스 감독의 2012년작 스카이폴과 2015년작 스펙터, 마지막으로 피터버그 감독의 2016년작 디버터 호라이즌의 석유시 추선 폭파 장면까지 소개하며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